연간 수조 원에 달하는 직접적인 보험진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책 목적에 근접하는 결과를 느끼기에는 역부족이다. 다만 항생제, 주사제 처방 건수가 줄었다는 정도가 의약분업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자, 정부의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그것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시문 다는 2000년에 의약분업제가 도입될 때 국민들은 정부의 말을 믿었지만 실제로 정부가 의도했던 바대로 실현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일단 이제 제시문 가를 봐야 되는데요. 자, 제시문 가를 봄에 있어서 일단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자, 문제 조건 첫 번째에 나오는 내용. 가의 연도별 지표치를 이용하여 나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 수치를 가지고 자, 구체적 수치를 다뤄야 되고요. 자,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라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자, 연도별 도표는 변화 추이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연도별로 쭉 배치되어 있습니다. 97년부터 2005년까지. 자, 그럴 때 일단 국내 총생산을 보죠. 국내 총생산은 자, 여기로 갔을 때 하락했네요. 하락하다가 그 다음에 상승 계속 상승. 자, 결국 지금 여기서 잠깐 하락했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상승합니다. 그러면 1998년이 여기서는 좀 특이한 지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제시문 나에서 1997년 말에 외환 위기가 벌어졌다는 사실을 읽었습니다. 자, 97년 말에 벌어진 외환 위기는 1998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자, 따라서 지금 여기서 국내 총생산이 일시적으로 하락했던 것은 외환 위기의 영향입니다. 자, 외환 위기로 인해서 이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위계수가 나옵니다. 자, 진위계수는 지금 제시문에 보면 수업 자료에 보면 진위계수 설명이 나오죠.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는가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자, 진위지수가 낮으면은 소득 분배가 균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진위계수가 높으면은 소득이 불균등하게 분배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진위계수 추이를 보죠. 진위계수 추이를 보면은 1997년에는 진위계수가 낮은 편입니다. 그러다가 98년에 높아지죠. 99년에 더 높아집니다. 2000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 2001년에 다시 높아집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가장 높은 때가 99년과 2001년입니다. 그래서 다 높다가 2002년부터 감소하네요. 감소하고 더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외환위기와 연동해서 생각해보면 외환위기가 벌어지면서 진위계수가 높아집니다. 그 높은 추세가 2001년까지 지속되다가 2002년부터 약간 감소합니다. 약간 감소하지만 계속 떨어지는 추세는 발생하지 않아요. 거의 그대로입니다. 거의 그대로 가면서 어쨌든 1997년에 진위계수로 돌아가고 있지는 못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1997년 말 외환 위기에 의해서 국내 총생산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99년부터 회복됩니다. 자, 이게 제시문나에 설명된 내용이죠.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그 이후 이루어졌다고 하죠. 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즉, 외환위기로 인해서 진위계수의 상승, 즉 빈부격차, 경제적 불균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불균등한 분배 문제가 물론 2002년부터 조금씩 완화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7년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자료를 볼 때 자, 자료는 그 자료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제시문과의 연관관계 속에서 자료의 의미를 찾아야 하는데 제시문 나에서
자, 우리 경제는 최근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지는 하지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제시문이 있잖아요. 그 제시문과 연결해서 살펴보면 여기까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즉, 이 국내 총생산의 변화 추이와 진위계수의 변화 추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뭐 그 다음에 의약품 생산량이 나오는데 의약품 생산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000년 보기 전까지 보면은 이게 하락했을 때,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이 하락했을 때 같이 하락했다가 증가했을 때 같이 증가했다, 뭐 이런 추세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쨌든 요거는 아직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문제 조건을 두 개로 나눴고 첫 번째 문제 조건에서는 여기까지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머지 이제 두 번째 문제 조건에서 여기까지 다루면 될 거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좀 해석을 해봤을 때, 자, 이 부분, 이 첫 번째 문제 조건 있는 부분까지 일단 답안을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경희대학교 모의 문제라고 했죠. 이 2008년도 경희대학교 모의 문제를 발표했을 때 경희대학교는 학교 측 예시 답안도 발표했고요. 이 모의 논술 시험에 응시했던 학생들 중 우수 답안도 발표했습니다. 자, 우수 답안 3개를 발표했는데, 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수업 자료에는 위에 있는 건 학교 측 발표 우수 예시 답안이고요. 밑에 있는 거는 학생 우수 답안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면 일단 요 학교 측 발표 예시 답안 첫 번째 문단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까지 읽어보면은 자, 1997년 말 우리나라에 영향을 극심하게 준 IMF의 여파로 인해 1998년 국내 경제는 극심한 위축을 경험하였다. 자, 제시문 나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자료를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제시문 나에도 나오고 또한 제시문 가에 98년에 이 국내 총생산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요게 일단 딱 나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 제시문 나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해서 제시문 가 자료를 보는 거죠. 제시문 가에서 연도별 국내 총생산은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지만 1998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것의 원인은 1997년의 IMF임을 알 수 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찾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찾고 자, 다음. 그리고 제시문 나에 표현된 바와 같이 1999년 이후 경제 상태의 호전에 따라 국내 총생산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자, 그 다음에 국내 총생산 증가 추이 자료에 나왔죠. 거기까지 또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제시문 나에 이제 와 연결하죠. 그리고 국내 총생산의 감소로 인한 소비 위축은 의약품 소비에도 영향을 미쳐 국내 의약품 생산량도 감소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 자, 국내 의약